배시쉘 환경 설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변수는 시스템이나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를 말합니다. 쉘 변수는 관례적으로 대문자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쉘 변수는 현재의 쉘에서만 사용 가능한 변수입니다. 쉘 변수를 확인하는 명령어는 set입니다. 반면에 환경 변수는 모든 쉘에서 사용이 가능한 변수입니다. 로긴 쉘이든 서브 쉘이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고요. 확인 명령은 env입니다. 쉘 변수는 보통 대문자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배시 쉘에서 해당되는 얘기고요. 전통적인 유닉스의 C 쉘에서는 쉘 변수는 소문자, 환경 변수는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C 쉘과는 배시 쉘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확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배시 쉘의 경우만 관례적으로 대문자를 쓰고 C 쉘에서는 쉘 변수는 무조건 소문자, 환경 변수는 무조건 대문자 이렇게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은요. 쉘 변수는 변수 이퀄 값을 주시면 되고요. 환경 변수는 변수 이퀄 값 이렇게 선언하신 다음에 익스포트 키워드를 통해서 환경 변수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한 방에 익스포트 변수 이퀄 값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변수 값을 확인하는 방법은 set 또는 env 명령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echo $변수명을 통해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변수 정의를 해제하는 방법은 unset 변수명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환경 변수에서만 제거하고 싶으면 export -n 해주시면 됩니다. env로 환경 변수를 출력하는 거고요. set으로는 쉘 변수를 출력합니다. export로 환경 변수를 출력하고요. myvar equal user1을 통해서 쉘 변수 myvar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쉘로 전환한 다음에 env를 통해서 환경 변수를 출력해서 그 중에 myenv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exit에서 C쉘을 종료하고 원래의 로긴 쉘로 되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export myvar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환경 변수로 바꾸고요. C쉘로 다시 전환한 다음에 echo myvar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exit를 통해서 빠져나오고요. unset을 통해서 쉘 변수를 해제했습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t은 이렇게 쉘 변수를 확인하는 거고요. env는 환경 변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별 차이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둘 다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CSH로 해서 이렇게 C쉘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C쉘에서는 set을 쓰시면요. 이렇게 소문자인 쉘 변수를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env를 쓰면 이렇게 대문자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쉘 변수는 소문자, env는 대문자, 환경 변수는 대문자를 정의하는 게. 다시 넘어오고요.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ps-f를 통해서 배시 쉘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env를 치시면 환경 변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set을 치면 쉘 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변수는 전역 변수처럼 어떤 쉘이든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쉘 변수는 현재의 쉘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배시 쉘에서는 export란 키워드를 치시면 현재 정의된 환경 변수 값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지우고요. myvar 하시고 equal user1이라고 해서 쉘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자, set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grep 그 다음에 myvar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의된 쉘 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nv로 확인을 해보시면 아직은 환경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SH에서 C쉘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env grep myvar 해보시면 역시 검색이 안되죠. set으로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검색이 안됩니다. 자, 이유는 아직 환경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env에서는 걸려질 수가 없고요. 쉘 변수는 다른 쉘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다시 빠져나오겠습니다. 원래 배시 쉘로 되돌아왔고요. 자, 이번에는 저 myvar을 export를 시킵니다. 자, export를 시켰다는 말은요. 당연히 쉘 변수에서는 검색이 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환경 변수에서도 보여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C쉘로 가서요. 이번에는 env를 해보면 이번엔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셋을 해보면 이렇게 안 보입니다. C쉘에서는 환경 변수와 쉘 변수를 무조건 갈라서 생각합니다. 두 개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born again 쉘, 배시 쉘에서는 환경 변수이면 무조건 쉘 변수로 정의가 돼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쉘 변수를 환경 변수가 감싸고 있는, 크게 포함하고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자, 에코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현재 쉘은 배시 쉘입니다. 자, 다시 한번 myvr을 확인해 보고요. 자, set에서도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 다 정의가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환경 변수만 제거하고 싶으면요, export -n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env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set에는 여전히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export -n을 통해서 환경 변수를 그냥 제거하고 여전히 쉘 변수로는 존재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쉘 변수 자체를 해제하려면 unset myvar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자. 이거 지금 버그라 그런 거고요. 한 번 더 치면 안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를 한 방에 가겠습니다. 자, 아까는 쉘 변수를 만들고 익스포트 키워드를 통해서 환경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가겠습니다. myvar equal user 1 하시면요, 당연히 set에서는 이렇게 걸러지고요, env에서도 바로 검색이 되실 겁니다. 자, 아까는 환경 변수를 해제하고 쉘 변수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반대로 한 방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자, env에서 당연히 검색이 안 되고 쉘 변수에서도 검색이 안 됩니다. 이 쉘 변수와 환경 변수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시 쉘에서 명령어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쉘에서 명령을 편리하게 입력하고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만의 명령을 만들 수 있는 alias 기능입니다. alias는 보통 별명을 짓다는 뜻인데요. 긴 명령어를 짧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명령을 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명령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사용한 명령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히스토리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명령어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자, 에얼리스는 우리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아마 이미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엘리어스 하시고 별칭 이퀄 명령 이렇게 하시면 만드실 수가 있고요. 언엘리어스 다음에 별칭을 주시면 엘리어스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에 다른 이름을 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긴 명령어 대신에 짧은 별칭을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옵션을 자동 수행할 수도 있고요. 여러 명령어를 하나의 명령어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단 명령어에 인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자값을 넘겨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명령어는 현재 설정값을 보기 위해서는 alias라고 주시면 되고 설정하는 방법은 alias 그 다음에 별칭 equal 명령이고요. alias를 해제할 때는 unalias 그 다음에 별칭을 주시면 됩니다. 현재 설정된 alias를 보는 방법은 alias고요. 설정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alias 그 다음에 명령어 equal 명령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해제하는 방법은 unalias입니다. 저희는 이미 이건 해봤습니다. alias C equal clear 이미 집어넣어놨죠. C를 쓰게 되면 클리어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스에서 사용하는 dir 명령어로 ls 명령어를 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dir이라고 치게 되면 alias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홈에다가 이렇게 세 개의 명령어를 조합해서 넣습니다. cd, 세미콜론, pwd, ls 홈이라고 쓰면 이 세 가지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cp라는 명령어를 copy로 재명령을 했고요. mv를 move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ls-f를 ls로 집어넣었고요. 이걸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지우고요. alias라고 칩니다. 현재 정의된 alias 리스트가 나타나고요. 저는 클리어는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요. alias를 dir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r을 쓰시면 이렇게 ls-l의 결과가 나타나죠. 다시 화면을 지우고요. 이번에는 홈을 cd 세미콜론 pwd 세미콜론 그 다음에 ls까지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홈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항상 자기 홈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보여주고 그 ls 리스트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나머지 카피나 모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alias 리스트를 한번 보시고요. 방금 만들어 놨던 alias를 더 이상 쓰기 싫으면 이렇게 unalias home 하시면 되고요. 다시 dir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리 기능은 fc라는 명령어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기록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히스토리 목록에서 명령어를 선택하거나 편집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본인의 홈 디렉토리에 .bash history라는 파일의 명령어가 저장이 됩니다. -l 옵션이 없으면 최근 명령어를 편집기로 읽어드립니다. 옵션은 -l, -x, -y 등이 있고요. 히스토리 목록에서 지정한 행위나 범위의 명령어를 출력해 줍니다. -r은 역순으로 출력을 하는 거고요. -n은 행번호를 제외하고 출력합니다. -e는 히스토리 목록을 편집기로 읽어드리고요. -s는 최근 명령어를 재사용합니다. fc-l 해보시면 최근에 사용했던 명령어 이렇게 쭉 등장을 하고요. 명령어를 재실행하실 때는 느낌표 다음에 문자나 느낌표 다음에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어를 반복 실행하는 기능이고요. 물음표를 2번 하시면 마지막 명령어가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하고 n은 숫자를 매칭하는 건데요.
느낌표하고 숫자를 쓰시면 n번째 실행했던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고요. 느낌표 -n 하시면 현재 명령에서 뒤로 n번째 명령어를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쓰는 건 이 문자열 기능인데요. 느낌표 문자열을 하게 되면 그 주어진 문자열로 시작하는 명령 중에 마지막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만약에 클리어를 마지막에 했다. 그러면 느낌표 C 하시면 클리어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VI로 가고 싶다. 그럼 느낌표 V 하시면 VI 명령어가 다시 실행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FC-L 하고 히스토리 목록을 본 다음에 느낌표 하면 다시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요. 느낌표 C 하면 마지막에 실행했던 명령어가 CP라는 명령어였기 때문에 CP가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 102는 여기 지금 순서 목록에 있는 이 숫자 번호 값을 이용해서 다시 PWD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 115:P는 실제로 이 명령어를 실행하는 건 아니고요. 화면에 그냥 출력만 하는 것입니다. 앞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P를 쓰시면 실행하지 않고 화면에 출력만 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circumflex, history, circumflex H는요. 마지막에 명령의 문자열을 문자열 2로 대체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history라고 적었던 명령어를 H로 대체하는 거죠. 여기 보면 alias history equal FC-L 이렇게 긴 문자열이었죠. 이 중에 history라는 단어를 찾아서 H로 바꾸는 거죠. 그럼 이렇게 alias가 정의가 될 것입니다. 명령어 재실행에 대한 실습은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거의 우리가 해봤던 거고요. 자주 쓰기 때문에 이건 따로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편집할 때 화살표 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배쉬쉘은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좌우 화살표를 이용하시게 되면 수정할 위치로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델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를 이용해서 수정할 내용을 삭제 후에 새로운 키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set-ovi는 명령어 편집기로 vi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ESC 플러스 K를 누르면 명령어 편집이 시작되는 거고요. 가장 최근의 명령어가 나타납니다. vi의 JK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전 또는 다음 명령어를 호출하고 HL을 이용해서 수정할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X나 CW 등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실습하기는 실제로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지우고요. 일부러 명령어를 조금 틀리게 입력하는 겁니다. 호스토리라고 입력을 하면 이런 명령 없다고 나오겠죠. 자, 방향키를 위로 올리고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델리트 백스페이스 키를 이어서 지우고요. 이걸 I로 대체합니다. 그럼 이렇게 명령어가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Q로 빠져나가시고요. 다시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set-ovi 이렇게 입력하시면 vi를 명령어 라인 편집 기능으로 활성화시키는 기능입니다. cd/temp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커맨드 창에서 그대로 ESCK를 누르면 이전에 사용했던 명령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때 L을 누르시고요. X를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엔터키를 치면 해당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K를 누르면 이전의 명령어가 등장하고요. 여기서도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전 명령어들을 이렇게 하나씩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설정하기입니다. 프롬프트는 명령 입력을 기다리는 시스템의 상태 표시를 나타냅니다.
기본 프롬프트의 모양은 배쉬쉘이나 본쉘, 콘쉘 등은 $사인이고요. C쉘은 %입니다. 이 프롬프트를 설정하기 위한 환경 변수는 ps1에 저장된 값을 프롬프트로 사용을 합니다. 현재 ps1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echo를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현재 정의된 값은 저희는 역/u, 역/$, 역/w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된 ps1이라는 환경 변수를 변경함으로써 우리가 프롬프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ps1에 유닉스라고 하게 되면 유닉스라는 게 프롬프트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로그네임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w 되는 현재의 경로, 그 다음에 느낌표를 쓰시면 마지막에 명령어의 번호가 등장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해당하는 명령어를 다시 실행할 때 빠르게 실행 가능합니다. unit-n은 현재 시스템의 이름이 등장할 거고요. 역시 히스토리 번호가 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느낌표 $입니다. 컬러 프롬프트를 설정하는 방법은 escape 시퀀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말기 제어를 위해서 정의된 문자를 escape 시퀀스라고 하고요. 쉘에 출력되지는 않고 현재 escape 문자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역/u가 있고요. 현재 사용자 이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역/h는 호스트의 이름, 역/w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나타내고요. 여기는 w라는 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소문자 w를 쓰게 되면 절대 경로가 풀로 등장하는 거고요. 대문자 w를 쓰면 마지막에 있는 디렉토리의 이름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vr의 로그라고 하면 로그라는 단어만 나타나게 하려면 이걸 대문자로 바꾸시면 되고, 소문자를 쓰시면 전체 풀 경로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역/t는 24시간 형식으로 시간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a는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역/e는 터미널 창에 고급 옵션을 전달하기 위한 ASCII escape 시퀀스 문자고요. 역/대괄호는 출력하지 않을 문자의 시작 표시, 그 다음에 역/대괄호 닫는 거는 출력하지 않을 문자의 끝 표시를 나타냅니다. 이걸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컬러 프롬프트를 주로 설정합니다. 역/ 느낌표는 히스토리 번호를 나타냅니다. 자, 컬러 프롬프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좀 복잡하게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이 앞부분이 색상이라든지 특수 효과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X, Y, N 이런 부분에다가 해당되는 숫자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역/대괄호, 그 다음에 역/대괄호 닫는 부분은 화면에 출력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역/e는 escape 문자, 단말 제어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역/e와 m 사이에 프롬프트 컬러가 지정이 되는 거고요. x y 부분에 컬러 번호가 등장하는데, x는 글자의 색깔을 나타내는 거고요. y는 배경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n 부분에 나타내는 것은 특수한 기능으로 밑줄이나 역상 등을 나타냅니다. 특수기능 번호로는 0은 기본색이고요. 1은 굵게, 그러니까 볼드체고요. 4는 흑백에서 밑줄, 그 다음에 5는 반짝임, 7은 역상,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컬러 번호는 30번이 검정색, 31이 빨간색, 32가 녹색, 등등의 색깔이 나타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굵게 등장하는 프롬프트가 등장하고요. 파란색 보통은 여기에 볼드가 빠져 있는 거고요. 빨간색 밑줄, 그 다음에 파란색 굵게,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낼 수가 있고, 보라색 역상 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지우고요. 컬러 프롬프트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파란색 굵은 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 닫고 34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배시 RC 이걸 넣어놨기 때문에 다시 우리 원래의 프롬프트로 돌아가시려면 이렇게 소스 한 칸 떼시고 배시 RC를 쳐주시면 원래 프롬프트로 항상 되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초기화 파일을 나타내는 거고요. 쉘이 시작할 때 실행되는 명령어와 변수 설정 등을 저장하는 파일입니다. 로gin할 때 실행이 되고요. 종류는 시스템의 초기화 파일과 사용자 초기화 파일이 있습니다. 시스템 초기화 파일은 시스템 전체를 사용하는 전체 사용자의 공통 환경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etc 디렉토리 아래에 위치가 되고요. 이거는 시스템 관리자가 관리를 합니다. 반면에 사용자 초기화 파일은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위치가 되고요. 사용자별 환경 설정을 하는 프롬프트라든지 경로, 엘리어스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각종 쉘에 따라서 시스템 초기화 파일은 서로 좀 다르게 되는데요. 본 쉘의 경우 시스템 초기화 파일은 etc의 프로파일 이렇게 존재하고요. 사용자 초기화 파일 역시 사용자의 홈에 .profile이라는 파일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 초기화 파일은 로긴 시에만 작동이 되고요. 배시 쉘의 경우는 종류가 좀 많습니다. .bash profile, .profile, 그 다음에 .bash rc 이렇게 세 개가 동작합니다. .bash profile이라는 파일은요, 로긴 시에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파일이 만약에 없으면 .profile 를 대체하게 됩니다. .bash rc라는 파일은 서브 쉘에서 동작하고요. 콘쉘은 두 개의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profile과 .kshrc고요. 이 kshrc는 주로 env 변수 설정 등이 들어가고요. 특이한 점은 로긴 쉘과 서브 쉘에 모두 작동하게 됩니다. C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파일이 존재하고요. .login, .cshrc, .logout 등이 등장합니다. 특이한 점은 .login, .logout 이렇게 해서 로긴 시나 로그아웃 시에 해야 될 일들을 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cshrc 역시 로긴 쉘과 서브 쉘에 모두 동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source라는 명령어입니다. 우리 많이 써봤을 겁니다. 내가 프로파일이라든지 배시RC라는 파일을 수정했다고 하면 다시 로그아웃 하지 않고 바로 환경을 적용시킬 때 사용이 됩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는 한 칸 떼고 역시 환경 설정 파일을 적어주시면 두 개가 똑같이 동작합니다. 환경 설정 파일의 실습하기는 저희가 다 했던 부분이고 이미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쉘은 사용자와 커널 사이의 중간자의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을 처리하고 실행 결과를 알려주고요. 종류로는 본쉘, 배시쉘, C쉘, 콘쉘 등이 있습니다. 쉘의 특수 문자는 이렇게 아스터리스크, 물음표, 그 다음에 대괄호, 홈 디렉토리 등등이 있고요. 우리가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들은 이렇게 세미콜론과 파이프의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싱글 코트와 더블 코트가 실행되는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백티키는 쉘 명령을 수행하는 기능이고요. 역슬래시는 특수 문자 기능을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리다이렉션은 입력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왼쪽 부등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앞에는 숫자 0이 생략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력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앞에 1이 생략된 출력 리덕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종류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오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리디렉션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2는 절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쉘 변수와 환경 변수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지정한 쉘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은 쉘 변수고 모든 쉘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환경 변수입니다. 환경 변수는 주로 사용자의 환경 설정에 사용이 되고요. 쉘 명령을 다루기 위해서는 alias나 history 등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ps1이라는 환경 변수에 지정한 값을 프롬프트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역슬래시2 그 다음에 숫자 값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적절한 컬러 값을 지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 설정 초기화 파일은 시스템 초기화 파일과 사용자 초기화 파일로 나눠지고요. 주로 사용자의 환경이 설정이 됩니다. 시스템의 초기화 파일은 /etc/profile이고요. 전체 시스템의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배시 쉘의 경우 초기화 파일은 주로 자신의 홈에 .bash profile이고요. 그 다음에 .profile, .bash rc 등의 파일들이 사용이 됩니다.